살면서 이런 적 많지 않으신가요? 카톡을 보냈는데 읽음만 떠 있습니다. 30분이 지나도 답은 없습니다. 그 순간부터 머릿속이 바빠집니다. 내가 뭘 잘못 말했나? 아까 그 표현이 너무 직설적이었나? 상대는 그냥 바빴을 수도 있는데 당신은 그 한 줄을 수십 번 다시 읽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았다가 다시 들고 알림창을 몇 번이나 확인합니다. 하루가 그 카톡 하나에 묶여버립니다. 병원 다녀온 날도 그렇습니다. 의사가 무심코 던진 말, 나이가 있으셔서 그래요. 진료는 5분이었는데 그 말은 하루 종일 남습니다. 말투, 표정, 그때의 공기까지 떠올립니다. 나를 무시한 걸까? 이제 정말 늙었다는 뜻일까? 가족 모임에서 던진 농담 한마디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뭐하고 지내? 인사였을 뿐인데 며칠을 곱씹습니다. 눈빛 하나, 웃음의 결까지 분석하며 혼자 상처받고 혼자 지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생각을 좀 줄여. 하지만 그 말은 아무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생각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예민한 사람은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을 세밀하게 느끼는 사람입니다. 다만 그 세밀함이 불안으로만 흘러가고 있을 뿐입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에 걸린 것이 있으면 몸이 편할 수 없다. 지금 당신을 괴롭히는 건 사건이 아니라 마음에 걸린 채 내려놓지 못한 생각들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당신을 바꾸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민함을 없애자는 말도 아닙니다. 곱씹는 인생에서 잠시 빠져나오는 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답장, 표정, 말투, 타인의 마음, 내 손에 없는 것들을 조금 내려놓는 연습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버텨왔습니다. 이제는 덜 쥐어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예민한 사람이 마음 편해지는 10가지 내려놓기를 시작합니다. 첫째,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증명하려 노력하지 마십시오. 직장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입니다. 오늘 회의에서 누군가 당신의 말을 흘려버렸습니다. 큰 안건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더 마음에 남습니다. 왜 내 말은 그냥 지나갔을까? 내가 만만해 보였던 걸까? 회의실에 앉아있던 얼굴들이 하나씩 떠오릅니다. 고개를 끄덕이던 사람, 딴청을 부리던 사람, 핸드폰을 보던 사람. 이미 끝난 장면이 머릿속에서는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집에 와서도 생각은 멈추지 않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도, TV를 보면서도, 샤워를 하면서도 그 순간을 다시 꺼내봅니다. 그때 이렇게 말했으면 어땠을까? 다른 말을 하는 내 모습을 상상합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장면을 덧붙입니다. 상상은 잠깐 통쾌하지만 현실로 돌아오면 더 허탈해집니다. 잠자리에 누우면 생각은 더 깊어집니다. 내일 회사 가면 다들 나를 어떻게 볼까? 이미 무능한 사람으로 굳어진 건 아닐까? 아직 오지도 않은 내일이 벌써부터 무겁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당신은 지금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를 증명하려 애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회의에서의 반응, 사람들의 표정, 말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모두 나라는 사람의 성적표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작은 무시도 크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이 증명에는 끝이 없습니다. 오늘 한 사람에게 인정받아도 내일은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에게도 증명해야 하고 그 다음 사람에게도 또 증명해야 합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게 됩니다. 더 깊은 곳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혹시 내가 정말 괜찮지 않은 사람이면 어쩌지? 이 두려움이 사람들의 반응을 놓지 못하게 만듭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에 걸린 것이 있으면 몸이 편할 수 없다. 지금 당신을 괴롭히는 건 회의 한 장면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평가도 아닙니다. 모두에게 괜찮은 사람으로 보여야 한다는 그 생각을 꽉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당신을 무시했다고 해서 당신의 가치가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회의에서 말이 묵살됐다고 해서 당신 인생이 가벼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그 사람의 판단일 뿐 당신 존재에 대한 판결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괜찮은 사람입니다.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입니다. 오늘 할 1분 행동은 이것입니다. 거울을 보며 이 말만 한번 해보세요. 나는 증명하지 않아도 괜찮다. 믿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어색해도 괜찮습니다. 말하는 순간 당신은 처음으로 손에 쥔 것을 내려다보고 있는 겁니다. 둘째, 좋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집착을 내려놓으십시오. 누군가 부탁을 해옵니다. 사실 당신도 바쁩니다. 이미 일정이 꽉 차 있습니다. 하지만 입에서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 그래. 내가 해줄게. 전화를 끊고 나서야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왜 또 이렇게 말했지? 이번엔 거절했어야 했는데. 하기 싫은 일을 또 떠안았다는 생각에 괜히 자신에게 화가 납니다. 도와주는 동안 내내 마음이 무겁습니다. 일은 하는데 기분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상대는 고맙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당신 마음에는 억울함이 남습니다. 내 시간은 뭐지? 내 에너지는 왜 늘 남의 일에 쓰이지? 일이 끝나도 개운하지 않습니다. 상대는 가볍게 넘어가는데 당신은 그 일을 며칠씩 끌고 갑니다. 기분은 상했고 말은 하지 못했고 마음에는 찌꺼기처럼 남습니다. 더 힘든 건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친구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고 직장에서는 동료 일까지 떠맡았고 가족 앞에서는 늘 내 일정이 뒤로 밀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내 시간이 없고 내 삶이 없습니다. 남을 도와주느라 정작 나는 늘 뒤에 서 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당신은 좋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절하면 이기적으로 보일까봐, 싫은 소리를 들을까봐, 관계가 틀어질까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보다 상대의 기분을 먼저 챙깁니다. 그렇게 쌓인 감정은 서운함이 되고 분노가 되고 결국 우울이 됩니다.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 뒤에는 늘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나쁜 사람으로 보이면 어쩌지? 외로워지면 어쩌지? 버림받으면 어쩌지? 그래서 거절은 곧 관계의 끝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입니다. 정약용은 사람 사이의 도리를 말하며 겉으로의 온화함보다 마음의 진실함을 더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억지로 웃는 관계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거절하지 못하는 관계는 겉보기엔 평온해 보여도 속은 이미 금이 가 있습니다. 당신은 억지로 도와주고 상대는 당신이 기꺼이 하는 줄 압니다. 당신의 진짜 마음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이건 좋은 관계가 아니라 가면을 쓴 관계입니다. 내려놓아야 할 건 이것입니다. 안 된다고 말하면 나는 나쁜 사람이다라는 생각. 좋은 사람은 모든 부탁을 들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경계를 지킬 줄 아는 사람입니다. 거절할 수 있어야 관계도 숨을 쉽니다. 당신이 안 되라고 말했을 때 화를 내고 떠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애초에 당신을 존중한 게 아닙니다. 당신의 호의만 필요했던 겁니다. 그런 관계는 놓아도 괜찮습니다. 진짜 관계는 거절해도 남습니다. 오히려 더 편해집니다. 서로 솔직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할 1분 행동. 아주 작은 거절 하나만 해보세요. 미안한데 오늘은 힘들어. 그걸로 충분합니다. 세상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죄책감이 올라오면 그 감정을 밀어내지 마세요. 그게 당신이 오래 쥐고 살아온 생각입니다. 이제 조금 내려놓아도 됩니다. 셋째, 완벽하게 해야 한다는 기대를 내려놓으십시오. 집안일을 하다가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설거지를 끝냈는데 컵 하나가 마음에 걸립니다. 바닥을 닦았는데 구석 먼지가 눈에 들어옵니다. 이불을 개면서도 생각합니다. 조금 더 반듯하게 할 걸. 별것 아닌 일인데 머릿속에서는 체크 표시가 지워지지 않습니다. 밤에 누워서도 그 먼지가 떠오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닦아야지. 아직 끝나지 않은 일처럼 마음에 남습니다. 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일 한 통을 보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문장을 쓰고 지우고 표현을 바꾸고 또 바꿉니다. 이 말이 무례하게 들리진 않을까? 혹시 오해하면 어쩌지? 보내고 나서도 편하지 않습니다. 답장이 오기 전까지 불안하고 답장이 와도 불안합니다. 혹시 기분 상한 건 아닐까? 음식을 만들 때도 사람을 만날 때도 옷을 고를 때도 똑같습니다. 한참 고민하고 나서도 나가면 후회합니다. 사진을 찍어도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표정, 각도, 자세를 따집니다. 몇 번이고 다시 찍습니다. 그런데도 개운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완벽을 쥐고 사는 사람입니다.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그 밑바닥에는 이런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제대로 하지 않으면 나는 인정받지 못한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관대하지 못합니다. 사소한 실수도 그냥 넘기지 못합니다. 늘 긴장하고, 늘 점검하고, 늘 자신을 몰아붙입니다. 완벽주의 뒤에는 수치심이 있습니다. 부족한 모습을 보이면 창피하다. 실수하면 무능해 보일 것이다. 완벽하지 않으면 나라는 사람 자체가 부끄럽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더 잘하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완벽은 없습니다. 아무리 잘해도 또 하나의 부족함이 보입니다. 항상 찝찝하고 항상 마음이 바쁩니다. 정약용은 사람의 마음을 말하며 지나친 엄격함은 스스로를 해친다고 보았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쉼을 주지 않는 마음은 결국 지치게 됩니다. 완벽을 향해 가는 동안 지금의 나는 계속 미뤄집니다. 지금의 나는 아직 부족하다는 판결만 남습니다. 내려놓아야 할 것은 실수 없는 삶이라는 기대입니다. 설거지 몇 개 덜 닦았다고 당신의 가치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매일 표현이 완벽하지 않다고 당신이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세상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당신을 자세히 보지 않습니다. 가장 가혹한 평가는 늘 당신 자신이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조금 덜해도 괜찮습니다. 80%여도 괜찮습니다. 나머지 20%는 내버려 두어도 세상은 잘 돌아갑니다. 오늘 할 1분 행동. 오늘 일부러 하나만 대충 해보세요. 설거지를 완벽하게 하지 않아도 좋고 청소를 조금 남겨도 좋습니다. 메일을 한 번만 읽고 보내도 됩니다. 그리고 가만히 지켜보세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불편한 건 세상이 아니라 당신 마음입니다. 그 불편함이 바로 당신이 오래 쥐고 있던 완벽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여기서 잠깐, 지금 이 말이 마음에 걸린다면 그게 바로 핵심입니다. 그래도 난 제대로 해야 돼. 이 생각이 먼저 올라온다면 당신은 지금 무언가를 꽉 쥐고 있습니다. 그 손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거기엔 책임감이 아니라 완벽이라는 이름을 붙인 두려움이 쥐어져 있을 겁니다. 잘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흠이 보일까봐, 부족해 보일까봐 놓지 못하고 있는 마음입니다. 넷째, 내가 더 잘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내려놓으십시오. 가족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몸은 피곤한데 마음이 더 무겁습니다. 모임은 끝났는데 생각은 끝나지 않습니다. 엄마가 힘들어 보였는데 내가 먼저 나섰어야 했나? 형님 말이 적었는데 내가 분위기를 좀 챙겼어야 했나? 모임 내내 있었던 장면들이 하나씩 떠오릅니다. 이미 지나간 순간인데도 마음은 계속 그 자리에 머뭅니다. 이상합니다.
다른 형제들은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마음이 쓰일까요? 다들 각자 집으로 돌아가 일상으로 복귀한 것 같은데 나만 짐을 들고 온 느낌입니다. 내가 좀 더 잘했어야 했는데 그 생각이 하루를 넘기고 이틀을 넘깁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팀 프로젝트가 잘 안 풀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이것입니다. 내가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동료가 실수하면 내가 미리 확인했어야 했는데, 내 일이 아니어도 내 탓처럼 느껴집니다. 잠자리에 누우면 다짐합니다. 내일은 더 잘하자. 더 일찍 나오고, 더 꼼꼼히 보고, 더 많이 챙기자고 스스로를 몰아붙입니다. 친구 관계에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친구가 힘들어하면 내가 뭔가 해줘야 하는데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연락이 뜸해지면 내가 먼저 연락했어야 했나 자책합니다. 관계가 느슨해질까봐 모든 줄을 내가 붙잡고 있는 기분입니다. 당신은 지금 내가 더 잘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쥐고 살고 있습니다. 집안의 분위기, 부모님의 기분, 팀의 성과, 친구의 마음까지 어디까지나 내가 챙겨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불효자인 것 같고 무책임한 사람 같고 차가운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입니다. 하지만 이 과도한 책임감의 뿌리는 의외로 불안입니다. 내가 안 하면 무너질지도 몰라. 내가 빠지면 안 돌아갈 거야. 나도 모르게 스스로를 너무 중요한 위치에 올려놓고 있는 겁니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이건 겸손이 아니라 세상을 혼자 떠안으려는 마음입니다. 정약용은 사람의 도리를 말하면서 각자의 몫을 대신 짊어지는 것을 지혜라 보지 않았습니다. 책임은 나누는 것이지 혼자 끌어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려놓아야 할 것은 모든 걸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당신이 나서지 않아도 세상은 돌아갑니다. 당신이 한 발 물러나도 다른 사람들은 각자의 몫을 살아냅니다. 엄마가 힘들어 보였다고 해서 모든 해결책이 당신에게 있는 건 아닙니다. 형제들이 있고 엄마 역시 자신의 삶을 살아온 어른입니다. 팀 프로젝트가 어긋났다면 그건 팀의 일이지 당신 혼자의 실패가 아닙니다. 친구가 힘들 때 당신이 할 수 있는 건 모든 걸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저 곁에 있어주는 것뿐입니다. 오늘 할 1분 행동, 속으로 이렇게 한 번만 말해보세요. 나 하나 빠져도 괜찮아. 말하는 순간 죄책감이 올라올 겁니다. 그 감정을 밀어내지 말고 가만히 느껴보세요. 그게 바로 당신이 오래도록 쥐고 살아온 과도한 책임감입니다. 이제 조금 내려놓아도 됩니다. 다섯째, 다 이해해야 한다는 착한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누군가 당신을 섭섭하게 했습니다. 약속을 어겼거나 말을 함부로 했거나 당신을 가볍게 대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당신은 바로 화내지 않습니다. 먼저 이해하려 합니다. 그 사람도 힘들었겠지. 원래 그런 성격이야. 나한테만 그런 건 아닐 거야. 입으로는 괜찮다고 말했지만 가슴 한쪽이 답답합니다. 무언가 눌린 느낌이 남습니다. 밤이 되면 그 일이 다시 떠오릅니다. 이해하려고 했는데 마음은 전혀 편해지지 않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이 정도는 넘겨야 어른이지. 스스로를 타이릅니다. 화가 난 나를 속 좁은 사람처럼 느낍니다. 그래서 더 참습니다. 더 이해하려 애씁니다. 그러다 보면 분노는 바깥으로 가지 못하고 안으로 향합니다. 상대에게 화낼 수 없으니 나에게 화를 냅니다. 내가 문제야. 내가 괜히 민감해. 자책이 쌓이고 마음은 가라앉습니다. 관계는 그대로인데 힘든 건 늘 나 혼자입니다. 이건 착함이 아닙니다. 회피에 가깝습니다. 당신은 화내면 안 된다. 이해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꽉 쥐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상대의 잘못도 내 탓으로 돌리고 내 감정은 뒤로 미룹니다. 그렇게 눌린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썩어서 우울이 됩니다. 화는 밖으로 내지 못하면 안에서 나를 갉아먹습니다. 이해심 뒤에는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화내면 나쁜 사람이 될까봐, 관계가 깨질까봐, 혼자 남게 될까봐, 그래서 갈등을 피하려고 무조건 이해하는 쪽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그 선택은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배신하는 선택이 됩니다. 정약용은 사람의 마음을 말하며 감정을 억누르는 것을 지혜로 보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속이는 평온은 오래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려놓아야 할 것은 모든 걸 이해해야 한다는 착각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도 있습니다. 섭섭하면 섭섭한 겁니다. 화나면 화나는 게 정상입니다. 그 감정을 느낀다고 당신이 나쁜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솔직해질 때 마음이 덜 아픕니다. 진짜 성숙은 무조건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감정을 정확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화가 났다. 이건 이해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안고 말할지, 거리를 둘지, 관계를 정리할지 선택하는 겁니다. 오늘 할 1분 행동, 섭섭했던 일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 보세요. 나 화났어. 소리내도 좋고, 속으로만 해도 괜찮습니다. 이해하려 애쓰지 말고, 그냥 인정하세요. 화날만 했어. 당연했어. 오늘만큼은 당신 편이 되어주세요. 6째, 과거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집착을 내려놓으십시오. 몇 년 전 일이 문득 떠오릅니다. 아무 일도 없던 날인데 갑자기 그 장면이 재생됩니다. 그때 그렇게 말하지 말걸. 그때 내가 조금만 다르게 했으면 시간을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머릿속에서는 그 장면을 계속 돌려봅니다. 다른 선택을 하는 나를 상상하고 그랬다면 어땠을지 끝없이 곱씹습니다. 10년 전 친구에게 했던 말 한마디가 떠오릅니다. 그땐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지금 생각하면 상처였을 것 같습니다. 그 말로 얼마나 마음이 상했을까. 지금 와서 연락하기도 어렵고 사과할 기회도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더 마음이 무겁습니다. 직장에서의 실수도 그렇습니다. 이미 오래전 일인데 그 순간은 아직도 선명합니다. 그때 내가 한 번만 더 확인했으면, 그때 그렇게 대응하지 않았더라면 이미 끝난 일인데도 마음은 아직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과거가 현재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이 순간을 살 수 없습니다. 몸은 현재에 있는데 마음은 과거에 묶여 있습니다. 이건 기억이 아니라 과거를 쥐고 놓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과거를 바로잡아야 지금이 편해진다는 착각입니다. 과거는 바뀌지 않습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아무리 반성해도 그 순간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런데도 붙들고 있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때를 고치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과거의 실수가 지금의 나를 부끄럽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건 공정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당신은 그때의 나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금의 지혜로 과거를 재판하는 건 너무 가혹합니다. 그땐 몰랐고, 그땐 어렸고, 그땐 그게 전부였습니다. 지금의 당신은 이미 그때보다 나아졌습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정약용은 사람이 지난 일을 붙들고 스스로를 묶는 것을 지혜라 보지 않았습니다. 과거는 반성의 재료이지 평생 갇혀 있을 감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려놓아야 할 것은 과거를 바로잡을 수 있다는 환상입니다. 과거는 고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과거를 안고 어떻게 살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붙들려 있으면 지금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을 살지 못하면 남은 시간도 흘러가 버립니다.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그래, 나 그랬다. 후회된다. 하지만 이미 지나갔다. 그리고 놓으세요. 과거는 교훈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할 1분 행동. 자꾸 곱씹는 과거 하나를 종이에 써보세요. 그리고 그 아래 이렇게 적으세요. 이미 지나간 일이다. 나는 그때 최선을 다했다. 그 종이를 천천히 구겨서 버리세요. 상징적인 행동이지만 손으로 놓는 연습입니다. 버리는 순간 마음이 아주 조금은 가벼워질 겁니다. 7째, 미래를 통제해야 한다는 불안을 내려놓으십시오. 내일 병원 검사 결과가 나옵니다. 의사는 별일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마음은 편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나쁜 결과가 나오면 수술해야 하면 어쩌지? 돈은 얼마나 들까? 가족들한테 뭐라고 말하지?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머릿속에서는 이미 모든 일이 끝났습니다. 잠자리에 누워도 생각은 내일을 넘어 더 먼 곳까지 달려갑니다. 자식 걱정도 같습니다. 아직 학생인데 머릿속에서는 벌써 미래를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부 안 하면 어떡하지? 취업은 할 수 있을까? 결혼은 하려나? 혼자 살면 외롭지 않을까? 아이는 아직 지금을 살고 있는데 당신은 혼자서 아이의 중년까지 끌고 갑니다. 돈 생각도 끝이 없습니다. 이 돈으로 노후가 될까? 물가는 오르는데 연금은 부족한데 아프면 어떡하지? 요양원 갈 돈은 있을까? 계산하고 또 계산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숫자는 늘어나도 불안은 줄지 않습니다. 미래를 생각할수록 현재는 점점 텅 비어갑니다. 이건 준비가 아닙니다. 통제하려는 마음입니다. 미리 걱정하면 대비할 수 있다. 최악을 생각하면 덜 놀란다. 이렇게 믿고 있지만 실제로는 불안만 키웁니다. 걱정한 일의 대부분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대부분을 미리 살아버립니다. 그래서 지금을 소진합니다. 미래에 집착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통제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내가 충분히 걱정하고 계산하면 나쁜 일이 비켜갈 거야. 하지만 이건 착각입니다. 걱정이 미래를 바꾸지 않습니다. 정약용은 사람의 마음이 닿지 않는 곳까지 끌려가면 스스로를 해친다고 보았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고 통제의 대상도 아닙니다. 준비와 걱정은 다릅니다. 준비는 행동입니다. 검진을 받고 보험을 확인하고 저축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반면 걱정은 머릿속에서만 맴돕니다.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 채 에너지만 가져갑니다. 내려놓아야 할 것은 미래를 내가 조종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걱정한다고 미래가 덜 아파지지 않습니다. 미래는 왔을 때 대응해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보세요. 지금 당신은 숨 쉬고 있습니다. 지금 몸은 여기 있고, 지금 자식은 무사하고, 지금 통장에는 돈이 있습니다. 지금은 괜찮습니다. 이 사실 하나면 충분합니다. 미래가 불안한 건 당연합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불안을 앞당겨서 살 필요는 없습니다. 불안이 올라오면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그때 가서 생각하자. 그리고 지금으로 돌아오세요. 오늘 할 1분 행동. 불안한 미래 하나를 떠올리고 이 말만 해보세요. 그때 가서 생각한다. 그 다음 천천히 숨을 3번 쉬세요. 발바닥이 바닥에 닿은 느낌,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느낌.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안전합니다. 지금 이 말이 막막하게 느껴진다면 당신은 오랫동안 미래를 쥐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놓는 게 무서운 게 당연합니다.
미래를 놓는 순간 불안이 한꺼번에 밀려올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은 반대입니다. 미래를 쥐고 있을 때 불안은 더 커집니다. 놓는 게 불안을 부르는 게 아니라 쥐고 있는 것이 지금의 불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덟째, 상대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는 집착을 내려놓으십시오. 요즘 친구에게서 연락이 뜸합니다. 예전엔 먼저 연락하던 사람이었는데 며칠째 조용합니다. 괜히 마음이 쓰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그때 한 말이 기분 나빴나? 혹시 나한테 실망한 건가? 답을 찾으려고 지난 대화를 다시 읽어봅니다. 표현 하나, 이모티콘 하나까지 살핍니다.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의심만 남습니다. SNS를 보다가 더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 친구가 다른 사람들과 찍은 사진을 올렸습니다. 웃고 있는 얼굴이 보입니다. 나는 왜 안 불렀지? 나한테만 연락 안 하는 건가? 상처가 됩니다. 하지만 묻지는 못합니다. 괜히 물었다가 더 어색해지면 어쩌지? 그래서 또 혼자 생각합니다. 혼자 해석하고 혼자 결론을 냅니다. 직장에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아침에 상사에게 인사를 했는데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하루가 무거워집니다. 어제 보고서가 마음에 안 들었나? 내가 뭔가 실수했나? 상사는 그냥 그날 기분이 안 좋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모든 이유를 자기 쪽으로 끌어옵니다. 집에 와서도 마음은 쉬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말이 적습니다. 화가 난 걸까? 아침에 내가 한 말이 문제였나? 확인하면 될 일인데 확인하지 못합니다. 괜히 건드렸다가 더 틀어질까봐. 그래서 또 혼자 추측합니다. 당신은 지금 상대의 마음을 알아야 안심한다는 생각을 쥐고 있습니다. 모르면 불안합니다. 그래서 분석합니다. 표정, 말투, 행동을 단서처럼 모읍니다. 하지만 이 일에는 끝이 없습니다. 사람 마음은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집착 뒤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혹시 나를 싫어하면 어쩌지? 나를 떠나면 어쩌지? 혼자 남게 되면 어쩌지? 상대 마음을 미리 알면 대비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건 착각입니다. 상대 마음을 안다고 해서 관계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추측의 방향입니다. 대부분 나쁜 쪽으로 갑니다. 나를 싫어하나 봐. 화가 난 게 분명해. 실망했을 거야. 불안이 생각의 방향을 이미 정해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점점 더 불안해집니다. 청양용은 사람 사이의 도리를 말하며 상대의 마음을 모두 꿰뚫으려는 태도를 지혜로 보지 않았습니다. 사람 사이에는 모르는 영역이 남아 있어야 숨을 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려놓아야 할 것은 상대의 마음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강박입니다. 모르는 게 정상입니다. 당신도 당신 마음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남의 마음을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진짜 관계는 완벽한 이해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적당한 거리에서 유지됩니다. 70%만 알아도 충분합니다. 아니, 50%만 알아도 관계는 이어집니다. 모든 걸 알려고 들수록 관계는 더 피곤해집니다. 친구가 연락을 안 하는 건 그냥 바쁠 수도 있습니다. 상사의 표정이 어두운 건 개인적인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가 말이 없는 건 그날 하루가 힘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일이 당신 때문일 필요는 없습니다. 세상은 당신을 중심으로만 돌아가지 않습니다. 오늘 할 1분 행동, 마음이 쓰이는 사람 하나를 떠올리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저 사람 마음을 몰라도 괜찮다. 모르는 게 정상이다. 답답할 겁니다. 불안도 올라올 겁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머무르세요. 모른 채로 사는 연습이 불안을 가장 빠르게 낮춥니다. 아홉째, 모든 관계를 지켜야 한다는 의무감을 내려놓으십시오. 오래 알던 사람입니다. 예전에는 만나면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다릅니다. 만나기 전부터 마음이 무겁습니다. 대화는 잘 이어지지 않고 가치관도 어긋납니다. 웃고는 있지만 억지입니다. 집에 돌아오면 기운이 빠집니다. 왜 이렇게 피곤하지? 그런데도 끊지는 못합니다. 오래 알았는데 어떻게 끊어? 상처 주면 어쩌지? 나쁜 사람 되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이 발목을 잡습니다. 가족 모임도 비슷합니다. 가기 싫지만 안 갈 수가 없습니다. 가족인데 그 말 한마디에 발걸음이 움직입니다. 가서는 억지로 웃고 듣기 싫은 말도 참고 하고 싶지 않은 대화도 이어갑니다. 돌아오는 길엔 탈진합니다. 몸보다 마음이 먼저 지칩니다. 동창회 연락이 옵니다. 가고 싶지 않습니다. 만나도 할 얘기 없고 자랑 섞인 말들이 부담스럽습니다. 과거 이야기만 반복되는 자리가 이제는 낯설기만 합니다. 그런데도 거절하지 못합니다. 한 번쯤은 가야지. 안 그러면 이기적인 사람 같잖아. 결국 또 나를 설득합니다. 당신은 지금 모든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쥐고 있습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건 배신 같고 나쁜 짓 같고 상대를 버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억지로 붙들고 그 대가를 자기 몸과 마음으로 치릅니다. 이 의무감의 뿌리는 죄책감입니다. 내가 끊으면 상대가 상처받을 거야. 그 감정은 내가 책임져야 해. 하지만 이건 너무 무거운 짐입니다. 당신은 상대 인생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상대의 감정을 끝까지 책임질 의무도 없습니다. 관계는 변합니다. 10년 전엔 잘 맞았지만 지금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땐 좋았지만 이제는 피곤할 수 있습니다. 이건 실패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정약용은 인연을 억지로 붙드는 것을 지혜로 보지 않았습니다. 때에 맞지 않는 관계는 서로를 해치기 때문입니다. 내려놓아야 할 것은 모든 인연을 끝까지 가져가야 한다는 환상입니다. 관계에도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끝나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각자의 길로 돌아가는 겁니다. 억지로 이어가는 관계는 당신도 알고 상대도 느낍니다. 진심 없는 만남은 오히려 더 무례합니다. 정리한다고 해서 과거를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때는 고마웠어. 그 시절엔 좋았어. 그리고 이제는 놓아도 됩니다. 뭐 아니면 도일 필요는 없습니다. 완전히 끊지 않아도 됩니다. 연락을 줄여도 되고 만남의 간격을 넓혀도 됩니다. 명절에만 보고 안부만 묻는 관계여도 괜찮습니다. 거리 두기는 도망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오늘 할 1분 행동, 지금 떠올리기만 해도 피곤한 관계 하나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 보세요. 나는 이 관계에서 조금 물러날 수도 있다. 그게 나쁜 건 아니다. 죄책감이 올라올 겁니다. 그 감정이 바로 당신을 붙잡고 있던 의무감입니다. 오늘은 그걸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10번째, 내가 참아야 평화롭다는 믿음을 내려놓으십시오. 누군가 계속 당신의 선을 넘습니다. 사생활을 묻고 충고하고 간섭합니다. 요즘 왜 그렇게 살쪄? 자식 결혼은 안 시켜? 노후 준비는 다 했어? 불편합니다. 그런데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속으로만 생각합니다. 내가 참으면 되지. 괜히 말 꺼냈다가 더 피곤해지지 말자. 그래서 웃으면서 넘깁니다. 아, 뭐 그냥요. 네네. 그렇게 또 한 번 자기 마음을 접어넣습니다.
이 일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친척 모임에서도, 직장에서도, 심지어 가장 가까운 사람 앞에서도 똑같이 반복됩니다. 참고, 또 참고, 또 참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폭발하거나 아니면 아무 말도 못한 채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고 괜히 우울해집니다. 그 사람들을 만나기 전부터 몸이 먼저 긴장합니다. 왜 말을 못할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말하면 분위기가 깨질 거야. 나 때문에 모두가 불편해질 거야. 괜히 예민한 사람으로 보일 거야. 그래서 침묵을 선택합니다. 침묵이 평화를 지킨다고 믿습니다. 당신은 지금 내가 참아야 관계가 평화롭다는 믿음을 쥐고 있습니다. 내가 조용히 있으면 갈등이 생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건 평화가 아닙니다. 억압입니다. 당신만 참고 있는 상태입니다. 겉보기만 조용할 뿐 안에서는 계속 무너지고 있습니다. 진짜 평화는 한쪽의 침묵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할 때 생깁니다. 당신이 이건 불편해요라고 말했을 때 상대가 미안해, 다음부터 조심할게라고 말하는 것. 그게 평화입니다. 당신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아서 유지되는 관계는 평화가 아니라 거짓입니다. 침묵은 미덕이 아닙니다. 말해야 할 때 말하지 않으면 그건 쌓입니다. 처음엔 작은 불편함이었는데 참다 보면 분노가 됩니다. 분노를 참으면 우울이 됩니다. 우울이 쌓이면 몸이 먼저 아파집니다. 정약용은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는 데서 참는 것만을 지혜로 보지 않았습니다. 지혜란 자기를 지키는 선을 분명히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려놓아야 할 것은 침묵이 미덕이다라는 착각입니다. 경계를 말하는 건 싸움이 아닙니다. 존중입니다. 이건 불편해요. 이 얘기는 하지 말아주세요. 이 선은 넘지 말아주세요. 이 말은 공격이 아닙니다. 관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말입니다. 당신이 말했을 때 상대가 화를 낸다면 그 사람은 당신의 평화보다 자기 편함이 중요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관계는 조금 멀어져도 괜찮습니다. 반대로 당신이 말했을 때 상대가 미안해, 몰랐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당신을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관계는 오히려 더 단단해집니다. 말한다고 해서 꼭 싸움이 되는 건 아닙니다. 차분하게, 단호하게 말하면 됩니다.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정당화할 필요도 없습니다. 불편하면 불편한 겁니다. 오늘 할 1분 행동, 말하지 못했던 불편함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 보세요. 다음엔 말한다. 지금 당장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마음속에 이 문장을 새기는 것만으로도 변화는 시작됩니다. 당신은 말할 권리가 있습니다. 자기 경계를 말해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여기까지 왔다면 당신은 이미 한 가지 사실을 알아차렸을 겁니다. 나는 너무 많은 것을 쥐고 살아왔다는 것. 증명하려 했고, 착하려 애썼고, 완벽하려 버텼고, 책임지려 떠안았고, 이해하려 삼켰고, 과거를 붙들었고, 미래를 끌어왔고, 남의 마음을 헤아렸고, 모든 관계를 지키려 했고, 끝내는 침묵으로 버텼습니다. 그래서 무거웠을 겁니다. 그래서 힘들었을 겁니다.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당신은 충분히 애써왔습니다. 이제는 더 가볍게 살아야 합니다. 당신이 예민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생각이 많아서 문제가 된 것도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너무 많은 것을 쥐고 너무 오래 붙들고 살아왔을 뿐입니다. 그래서 늘 마음에 힘이 들어가 있었고, 그래서 작은 일에도 쉽게 지쳤고, 그래서 쉬어도 쉰 것 같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증명하려 애썼고 좋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강박을 안고 살았고 완벽해야 한다는 기대에 자신을 몰아붙였고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무감을 떠안았습니다. 다 이해해야 한다고 삼켰고 과거를 바로잡으려 했고 미래를 통제하려 했고 상대의 마음을 읽으려 했고 모든 관계를 지켜야 한다고 버텼고 끝내는 참는 것이 평화라고 믿었습니다. 그 무게가 지금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생각이 많은 건 나쁜 게 아닙니다. 예민한 것도 잘못이 아닙니다. 그만큼 세심하고 그만큼 신중하고 그만큼 깊이 느낀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생각과 감정 그 자체가 아니라 그걸 놓지 못한 채 쥐고 살아온 방식입니다. 쥐고 있으면 무겁고 놓으면 가벼워집니다. 간단한 이치입니다. 놓는 게 무서운 건 당연합니다. 평생 쥐고 살았으니까요. 놓으면 무너질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은 반대입니다. 놓아야 비로소 서게 됩니다. 이 모든 걸 내려놓아도 당신은 괜찮습니다. 아니, 내려놓아야 비로소 당신답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렇게만 해보세요. 아침, 눈 뜨자마자 속으로 한 번만 말하세요. 오늘은 증명하지 않아도 괜찮다. 하루를 가볍게 여는 허락입니다. 낮, 곱씹기 시작하면 손을 펴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지금 내가 쥐고 있는 건 뭐지? 불안인지, 책임감인지, 완벽주의인지. 이름을 붙이는 순간 이미 절반은 내려옵니다. 놓는다. 말하며 손을 털어보세요. 밤, 잠들기 전 오늘 하루 중 안 해도 됐던 일 하나를 떠올리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세요. 내일은 조금 덜 하자. 하루에 하나씩 짐을 내려놓는 연습입니다. 오늘 하루를, 여기까지 살아낸 당신을 조용히 토닥여 주세요. 당신은 지금까지 정말 잘 살아왔습니다. 예민하다고, 생각이 많다고, 그렇게 힘들게 살았어도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겁니다. 남들은 쉽게 넘기는 일을 당신은 10번도 곱씹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만큼 신중했고, 그만큼 성실했고, 그만큼 책임감 있었습니다. 쉽게 넘기지 못했던 건 약해서가 아니라 진지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아무렇게나 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조금 내려놓아도 됩니다. 모든 걸 지키려 하지 않아도, 모든 걸 이해하려 하지 않아도, 모든 걸 책임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 하나 챙기는 것도 충분히 가치 있는 일입니다. 이제 당신 손에 쥔 것들을 하나씩 펴보세요. 그 안에 아무것도 없어도 당신은 충분합니다. 가벼워진 손으로 이제는 당신 자신을 쓰다듬어 주세요. 그동안 수고했다고, 이제는 좀 쉬어도 된다고, 완벽하지 않아도, 모든 사람이 좋아하지 않아도, 때로 실수해도 당신은 괜찮은 사람이라고,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평생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왔으니 이제는 내려놓을 자격도 충분합니다. 오늘부터 조금씩 하나씩 손을 펴보세요. 그리고 가벼워진 삶을 살아보세요.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